이때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고 분비된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을 넣어주는 열쇠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거나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부실한 인슐린이 만들어질 경우 포도당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에 넘쳐나게 되는데 이것이 당뇨병이다. 적절치 못한 식습관이 젊은 당뇨 환자를 양산하고 있다. 30대의 직장인 김병우 씨. 그도 4년 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인터넷 쇼핑몰의 웹 관리자인 병호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낸다. 점심시간, 식이요법이 절실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쉽지가 않다. 솔직히 이렇게 밖에서 나가 먹으면 아무래도 좀 안 좋긴 하죠. 당뇨 조절하는데도 힘들고, 뭐 이렇게 짠 음식도 많이 나오고, 기름진 음식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힘든데 어쩔 수 없죠, 뭐. 병호 씨처럼 당뇨병 초기일 경우 잘 관리하면 이를 극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젊은 당뇨 환자들 대부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병호 씨의 경우도 술과 담배를 아직 끊지 못했다. 당뇨 합병증은 혈관과 장기가 거의 망가질 때까지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당화의 척수가 9.2%면 공복혈당이 한 100씩, 일반적으로 합병증이 안 오려면 한 6.5%, 그래서 7% 안으로 들어야 됩니다. 지금 나이가 37세이신데 벌써부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은 앞으로 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찾아온 당뇨병을 방치한 대가는 더욱 치명적이다. 올해 30살의 소희 씨는 매일 아침 극심한 피로감에 혼자 일어나는 일조차 쉽지 않다. 일어나. 9년 전 21살에 당뇨병을 진단받았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어 무심코 넘겼다는 소희 씨. 그녀는 극심한 어지럼증으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낸다. 당뇨병증이 오면서 다리에도 감각도 별로 없고, 또 그리고 이제 눈 수술한 상태라서 이제 나가면 햇빛 때문에 낮에는 잘 못 돌아다니고, 있으면 어지러워서 운동도 잘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좀 집에 있는 편이에요. 당뇨병을 진단받은 그 순간부터 그녀의 몸에서 당뇨 합병증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가 많이 관리하라고 했는데 철없을 때여서 관리 안 하고 친구들이랑 맨날 어울려서 술 먹고 다니고 많이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미리 관리했다면 피할 수도 있었다. 심각성을 느끼기 힘든 젊은 당뇨. 그것은 침묵의 살인자와 같다. 당뇨병은 30살 소희 씨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때 기억하기 싫어요. 지금 현재 내 모습 보면 그때로 되돌아갈 수 없으니까. 40년 전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는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당뇨병은 발병률도 높지 않고 지금처럼 그렇게 심각한 질환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밥상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된장국에 나물 반찬, 그리고 생선구이.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은 그렇게 많은 인슐린을 요구하지 않는 음식들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의 식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소박하고 평범했던 우리의 밥상은 다양한 먹을거리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풍부해진 먹을거리, 그중에서도 정제된 탄수화물과 고지방식 식단, 그리고 패스트푸드와 같은 고열량 음식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구형 식생활은 비만을 더욱더 부추기고 좀 더 많은 인슐린을 요구하며 당뇨병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에 열중인 박부원 씨. 그는 올해로 데뷔 19년차 프로골퍼다.
단연간의 운동으로 다져진 건장한 프로골퍼지만 그는 13년째 당뇨와 투병 중이다. 당뇨병을 얻고도 국내 대회를 석권했었던 박부원 프로. 당뇨와 싸우며 선수 생활을 지켜가기가 녹록지만은 않다. 뒷주머니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항상 차고. 그렇죠. 샤워할 때 말고는 항상 차고 있죠. 근데 뭐 조금 불편할 뿐이지 뭐 전혀 귀찮거나 뭐 그런 건 조금 있지만은 그래도 컨디션이 좋으니까. 운동선수 못지않게 일과 중 많은 시간을 운동으로 보내고 있는 오은영 씨. 그녀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바로 당뇨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다. 이젠 적절한 운동 요령도 익혔고 당뇨 관리의 노하우도 많이 축적됐지만 그녀가 처음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땐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만큼 운동을 했다 한다. 다른 분들은 50대나 60대 오셔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제 너무 젊은 나이에 시작하게 되니까는 더 많이 오랫동안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발병한 당뇨병은 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바꿔놓았다. 가장 큰 변화는 식습관이다. 기름진 음식과 패스트푸드 마니아였던 은영 씨의 밥상은 담백해졌다. 가족력이 없고 젊었던 은영 씨에게 당뇨병은 예상치 못한 병이었다. 고열량, 고지방 위주의 식습관은 고혈압과 고지혈증까지 불러일으켰다. 은영 씨처럼 정상 체형이면서도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뇨병이 생기는 셋 포인트라 그럴까요? 어떤 기준점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낮은 쪽으로 내려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몸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분비량이 우리 민족에서는 조금 적은 게 아니냐. 한국인은 왜 당뇨에 취약한 것일까? 윤건호 교수는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의 췌장을 비교했다. 빨간색 부분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의 베타세포인데 당뇨 환자의 경우 심하게 손상돼 있었다. 그리고 그 수도 현저히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의 당뇨병 양상이 다른 이유는 췌장의 베타세포 때문인데 당뇨병 환자의 베타세포는 정상인에 비해 많게는 60%까지 감소돼 있었다. 베타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양이 점점 줄어가는 건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젊어서부터 당뇨가 쉽게 생기는 거는 아마 초기부터 베타세포의 양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는데 거기다 환경이 조금 바뀌어주니까 폭발력으로 지금 당뇨가 늘은 것 같아요.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물은 위에서 소화돼 포도당 형태로 변한다. 위에서 신호를 받은 췌장은 포도당을 각 세포로 안내하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하지만 베타세포가 손상되면 인슐린이 적게 만들어지거나 부실해지는데 그 결과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넘치게 돼 당뇨병이 생기는 것이다. 서양과는 달리 한국에는 마른 체형의 당뇨 환자들이 흔하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박정희 씨도 그중 한 명. 50대 중반이지만 군살 하나 없이 날씬한 몸매다. 하지만 2년 전 갑자기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했고 당뇨라는 것을 알게 됐다. 당이 그렇게 심한지는 모르고 엄청 좋아했어요. 살 빠지니까. 한 6kg 빼기가 안 쉽잖아요. 저절로 빠져주니까. 네, 저절로 빠져주니까. 1, 2kg, 주부들은 1, 2kg 빼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저절로 6kg씩 빠져버리니까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당만 아니었으면 좋았는데 당이 심하니까. 정상 체중을 유지해오던 박정희 씨에게 당뇨병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밀 검사에 들어갔다. 복부 CT를 촬영한 결과 문제는 속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라 보였지만 뱃속엔 내장 지방이 가득 찬 상태. 그렇다면 박정희 씨의 근육량은 얼마나 될까? 체성분 분석기로 측정해봤다.
체질량 지수는 표준이지만 근육량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 날씬한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